은퇴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의욕이 없어요. 신체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마음의 리듬이라는 뜻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이 생긴 시점이 신체적 노화가 본격화되기 35년 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몸이 늙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코 비유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8세의 박모 씨는 4년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를 마음껏 보며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달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이 없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다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몸이 피곤했는데 퇴직 후엔 마음이 피곤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자꾸 지치더라고요. 이 시기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한 질병은 없었지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몸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걷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기분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엔 그 반대였어요. 마음이 먼저 다치니까 몸이 움직이질 않았던 거죠. 비슷한 사례는 많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2세 김모 씨는 은퇴 후 2해 동안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활달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나가면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의욕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이후 그는 동네 탁구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공 하나를 주고받으며 웃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운동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 2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몸의 노화보다 마음의 고립이 먼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노화 사이컬라지컬 에이징라고 부릅니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마음의 에너지가 먼저 줄어들 때 사람은 갑자기 늙어버린 듯한 감각을 받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도 이유 없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런 마음의 노화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자들은 3가지 공통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루 중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외부 자극 대신 내면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도전입니다. 두뇌는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만 성장 호르몬과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진 편집을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뇌의 회춘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타인과의 연결 유지입니다. 마음의 젊음은 관계 속에서 유지됩니다.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누군가와 함께 웃는 행위 자체가 최고의 정신적 영양제입니다. 한 74세 은퇴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게 살기 위해 하는 유일한 운동은 나가기입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매일 동네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점심은 혼자 국밥집에서 먹지만 늘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에게는 삶의 증거라고 합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건강이란 근육의 힘이 아니라 마음의 탄력성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늙으면 몸은 따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은 놀랍도록 따라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화란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잇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감정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가 왜 중요한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몇 살입니까? 나이는 숫자지만 마음의 나이는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반대로 해보면 됩니다. 마음을 먼저 젊게 만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리듬을 따라옵니다. 오늘도 10분만이라도 마음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시간만큼 당신은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철학적인 비유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은퇴자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 진단인지 알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체력은 괜찮은데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지치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한 신호다. 몸의 노화는 눈으로 보이지만 마음의 노화는 천천히 스며들어 자각하기 어렵다. 그저 모든 게 귀찮아지고 누군가의 초대에도 선뜻 나서지 못하며 예전에 나와 다른 정체 모를 무기력감이 자신을 감싸기 시작할 때 사람은 서서히 마음의 근육을 잃어간다. 서울 강서구의 69세 정 씨는 퇴직 후 3년 동안 큰 병 없이 지냈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낯선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늙었지만 문제는 표정이었다. 활력이 사라진 얼굴. 그가 느낀 것은 내가 늙은 게 아니라 시든 것 같다는 감정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뉴스와 드라마를 번갈아 보며 시간을 죽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가족은 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정작 그는 말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아요. 이후 그는 우연히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글쓰기 모임을 알게 되어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종이 위에 자신이 겪은 일을 적으며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다. 그날 이후 그는 일주일에 2번 정해진 시간에 모임에 가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면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것은 곧 관계의 끈이 약해지는 것과 같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자신을 인정해주고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속에서 활력을 얻는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그 관계망이 급격히 줄어든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장이라는 무대가 사라지면 자신을 증명할 장치가 사라진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축소시키기 시작한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몸보다 빠르게 마음을 늙게 만든다. 한 72세 여성은 남편과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에 있을 땐 피곤했는데 시골에 오니 정막이 피곤하더라고요. 아침이면 새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 아름다움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날보다 외로움으로 다가오는 날이 많았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작은 텃밭에 나가 직접 흙을 만졌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웃에게 일부러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매일 반복하자 놀랍게도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다. 몸은 여전히 무겁지만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그때 깨달았다고 한다. 나에게 필요한 건 휴식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심리적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노화의 속도는 단순히 신체 기능이 아니라 심리적 탄력성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나 외로움에 대한 회복력이 높을수록 사람은 훨씬 더 젊게 산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은 세포 수준에서도 염증 반응이 낮고 면역력도 높게 유지된다고 한다. 즉 마음의 건강이 몸의 노화를 늦추는 생리적 근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이 이론과 반대로 흘러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건강만 챙긴다. 운동기구를 사고 건강식품을 주문하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간다. 그러나 정작 마음의 운동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 작은 기쁨을 느끼는 훈련은 하지 않는다. 그 결과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어느 노년 심리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노화의 체감 요인을 조사했는데 신체적 불편보다 더 큰 요인으로 삶의 의미 상실을 꼽은 응답이 70% 이상이었다. 의미가 사라지면 뇌는 생리적으로도 느려진다. 목표가 없으니 도파민 분비가 줄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며 결국 신체 기능이 함께 저하된다. 마음이 늙으면 몸이 늙는다는 말은 이처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늙지 않을까? 첫째는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마음의 젊음은 일정한 리듬에서 나온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만나는 루틴을 만들면 그 리듬이 곧 생명력을 만든다. 둘째는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숙함 속에 안주하려 하지만 익숙함은 뇌를 느리게 만든다. 처음 해보는 일, 처음 만나는 사람, 처음 가보는 곳이 마음의 회춘제를 만든다. 셋째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심리적 회복의 핵심이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불안을 덜 느끼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다. 전북 익산의 74세 남성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몇 년 동안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손녀가 쓴 편지 한 통이 그의 삶을 바꿨다. 할아버지랑 산책하고 싶어요라는 한 줄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오후 손녀와 동네를 걸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하루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그는 말했다. 몸은 여전히 늙어가지만
마음은 다시 자라나는 기분이에요. 그 말은 노화의 역설을 보여준다. 늙어가는 건 피할 수 없지만 늙어 있기로 선택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은 몸을 관리하는 시대에서 마음을 돌보는 시대로 넘어가야 한다.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은 따라온다. 몸의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되지만 마음의 피로는 관계와 의미로만 회복된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따뜻한 말을 나누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10분이라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젊음의 비결이다. 그것이 곧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이다. 은퇴 후 진짜 노화는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정의 문제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흐르지만 어떤 이는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고 어떤 이는 그 속에서 서서히 무너진다. 차이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마음을 다시 단련해야 한다. 삶의 리듬을 회복하고 관계의 끈을 이어가고 작은 기쁨을 찾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노화의 방향은 달라진다. 나이를 거스르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노화를 늦추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몸이 아닌 마음을 먼저 일으켜 세워보자. 그것이 진짜 젊음의 시작이다.